그러면은 그 하고는 일단 계약했습니다. 남들이 다 하지 말라는데 뚝심 있게 했습니다. 사실 저도 반대했어요. 떨리는 건 평가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마케팅의 기본 원칙을 다 무너뜨렸으니까 사실 단순히 어그로가 가장 큰 장점인데 그게 긍정적으로 나올지 부정적으로 나올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우린 제품에 자신이 있어서 어그로 끌고 먹어보면 다른 데 거보단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그래서 써야 되겠다. 남들이 아무리 뭐를 해도 내 멋대로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주제를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주제가 뭐예요? 오늘은 약간 초심자 특집이라고. 초심자. 네, 이제 궁금해하고 싶은 분이 그런 거예요. 돈이 어떻게 필요할까? 꼭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사실 스토어 온라인 판매하는 게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요. 진입장벽이 되게 낮은데 실질적으로 그 진입장벽이 낮은 이유가 와서 다 망하라고 낮은 것 같아. 나는 치킨집이랑 똑같은 것 같아. 치킨집도 다시 돈 얼마만 있으면 오픈할 수 있지만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돈 버는 사람이 없잖아. 치킨집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은퇴를 해서. 스토어도 마찬가지였다. 온라인도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따라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제품이 문제야. 네, 내가 뭘 팔지가 정해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 들어보면 전부 다 중국어 떼와가지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해.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 성공하는 사람도. 근데 그걸로 롱런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아예 안 팔거든요. 네, 나는 무조건 메이드 인 코리아를 팔고 무조건 특징 있는 걸 팔아야 돼. 일단은 글쎄 자금이 얼마나 든다? 난 자금보다 인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건을 대줄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에스워머라는 걸 팔았는데 정말 안 팔리는 제품이었거든요. 발랄로야. 근데 되게 신기해. 뜨겁지가 않고 히터같이 건조해지지가 않아. 근데 단점은 엄청 따뜻하진 않아. 그냥 발을 올려놓으면 따뜻해지는 정도야. 약간 이런 특징 있는 제품을 갖다 팔면 팔려요. 자본이 문제가 아니고 제품이 문제.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품이 문제고 자본은 어쨌든 그 업체한테 여신을 끌든 뭐 어차피 내가 쓴 만큼 내가 판 만큼 돈 들어오니까. 그런 구조 자체가 네이버랑 인스타랑 쿠팡이랑 조금씩 달라요. 이것도 인맥이 되게 중요한데 나는 운이 좋게 마스크를 했잖아요.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친한 인플루언서가 생겼어요. 왜냐면 그분도 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고 나도 그분 때문에 물건을 많이 팔아서 나도 돈을 벌었고, 어쨌든 그분하고 친해져서 내가 그분한테 부탁을 하면 웬만한 건 다 팔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아무거나 팔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도 똑같아. 특징 있는 거를 좀 더 싸게 팔 수 있게 해주면 파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인플루언서가 물건을 고르듯 나도 내가 뭘 팔지 고를 때 그 물건에 조금이라도 차별점은 있어야 된다. 남들이 갖다 파는 거 팔아봤자 돈 안 벌린다. 정말 그렇게 할 거면 제일 좋은 방법은 홈쇼핑 같은 거 하는 거 중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홈쇼핑이 딱 뜨잖아? 그러면 딱 한 파스 만들어. 그럼 원가에서 조금만 붙여서 최저가로 팔아. 그럼 쿠팡에서는 무조건 팔려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홈쇼핑을 계속 하거든. 홈쇼핑은 방송을 한 번을 해버리면 영상 찍는 데만 몇 천만이 들어가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거든. 그 영상을 여러 번 써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여러 번을 해. 여러 번을 하면 방송할 때마다 매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홈쇼핑 할 때마다 검색을, 쿠팡에 들어와서 검색을 하거든, 사람들이. 네, 근데 그것도 방법인데 그거는 사실 경쟁이 되게 심하긴 하지.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나는 중국 거 할 바에는 차라리 그걸 하라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것도 이제 지겨워서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네이버는 사실 네이버는 요새 많이 힘들어요. 광고를 쓰면 나가긴 나가거든. 근데 네이버는 광고비가 너무 비싸요. 노출이 어차피 첫 페이지에 되지 않으면 안 나가. 제 친구 중에서도 막 예전에 무슨 뭐 햇반 같은 거 뭐 해가다가 되파리. 그 되파리는 쩐뛰기예요. 쩐뛰기가 뭐냐면 100원 뛰기, 200원 뛰기. 그렇게 해서 수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벌라고 하면 물건을 공급해주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게 내가 알기로 정확하진 않은데 홈쇼핑에서 어쨌든 물건을 가져오는 게 가장 크고, 코스트코에서 사오든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고 거기 포인트를 받아서 그 포인트로 이제 물건값을 깎아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판매량만 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웬만한 자금력 갖고는 못해요. 사람들이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가지고 있는 돈은 다 고만고만 할 거잖아요. 정말 많이 있어도 한 5천 정도 들고 시작하려면. 저도 5천 정도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돈이 어떤 거가 이제 보통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일일이 계산을 하면 사실 나는 사업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하라는 사람도 되게 있거든. 나는 기본적으로 제품 가격이 경쟁사보다 너무 높지 않고, 그리고 원가가 40%를 넘지 않으면 해도 된다고 봐요. 그 40%가 넘어가는 제품은 팔 수는 있지만 벌 수가 없어요.
메인이 지금 쿠팡이 거의 메인이거든요. 뭐 최근에 뭐 정보 유출해가지고 많이 빠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쿠팡은 벗어날 수가 없어. 어쨌든 간에 로켓, 이 시대는 로켓크로스 수수료를 대충 잡아서 40%라고 보면, 그걸 40%로 놓고 보면, 원가 40%, 80%, 20% 남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마케팅 광고비 써야 되잖아요. 광고비 써야 되니까. 그리고 내 기본 급여랑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럼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한 제품에 솔직히 한 달에 300에서 500 벌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5개를 늘리면 1,000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로 만약에 한다고 사업을 만약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만약에 조언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일단 나는 물건 뭐 팔 건지 물어볼 것 같아요. 뭐 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져오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아요. 시드와 얼마에 전혀 상관없이. 그래요? 예. 왜냐하면 초반에 들어가는 돈은 없어요. 왜냐하면 책상이랑 공유 오피스만 있으면 혼자서도 하거든. 처음에는 물건을 사오지 않아요. 대부분 위탁으로 시작을 해요. 예, 위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돈은 크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이제 만들지, 뭐를 팔지, 내가 하는 게 다른 거보다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고 그거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계획을 짜야죠. 저는 막 되게 엄청난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엔 좋은 제품을 찾아야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케팅도 잘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만한, 내가 성공한 게 썸머 패치를 성공했거든요. 스마일리 썸머 패치를. 그때 당시에 썸머 패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른들은 쓰지 않아. 여기는 전부 다 애기틱한 디자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스마일 이거를 약간 디자인을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골프장 이런 데에서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되는 거야. 예전에는 뭐 티니핑, 뭐 아니면 애기 그림이 있는 거, 골프복 쫙 빼입었는데 그거 못 붙이잖아. 근데 스마일 같은 거는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되니까 이제 어른들도 쓸 수 있는 썸머 패치네 하고, 그래서 처음 출시했을 때 1등을 했어요. 어른들도 쓸 수 있는 제품이네? 그럼 어른들이 쓰는 디자인으로 바꿔봐야겠네? 해서 그렇게 만들면 나가요. 그걸 처음에 마케팅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쿠팡만 처음에 막 하다가 이제 인스타 돌리고 공구 돌리고 그리고 나서 블로그 작업도 거의 안 했어. 거의 소비자들이 다 해준 거야. 그런 식으로 어쨌든 차별점이 있어야 돼. 저는 당연히 오늘 여쭤보려고 할 때 그런 거 생각했거든요. 오늘 일단은 얼마를 모아서 여기에 어떻게 돈을 여기다가 이만큼 투자를 하고 이만큼 투자를 하고 이런 느낌. 차라리 그럴 거면 나한테 투자를 해. 근데 너무 의외의 답변이어서 아니 왜냐하면 사실 이게 되게 쉬운 시장이 아닌데 맨날 그 람보르기니 타는 애들이 와가지고 너도 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너도 못하거든. 그 람보르기니 내가 얘기했잖아. 그 람보르기니 그 강의 뽑아가지고 강의를 받아서 사는 거지. 온라인으로 뽑은 게 아니라니까 람보르기니를. 온라인 판매해가지고 람보르기니 뽑잖아? 그럼 망해요. 온라인도 오르락내리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탈 수 있는 이유가 뭐다? 그리고 그 강의할 때 맨날 그 앞에다가 붕 하면서 차를 대는 이유가 뭐다? 너네도 할 수 있다. 이거 탈 수 있다. 그 대신에 내 강의 들어라. 내 강의 200만 원이다. 그렇게 해서 수억을 버는 거야, 걔네는. 강의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원가가 없어요. 절대 그 강의 들어가지고 부자 될 수 없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공장을 돌아다녀요. 그렇잖아요. 공장 돌아다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이거 조금만 바꾸면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면 공장 가서 물어봐. 이거 좀 바꿔서 OEM 만들 수 있어요? OEM 하는데 10,000개 정도면 원가 한 3,000원이라 치면 3천만 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는 게 낫다. 왜냐면 쿠팡에는 광고 돌리면 무조건 나간다. 광고만 잘 돌리면. 팔리기는 팔린다. 수익은 없더라도. 처음에는 무조건 적자 봐야 돼. 어느 정도 내가 제품에 자신이 있으면 리뷰 쌓을 동안은 그냥 팔리게 냅둬야 돼. 그러고서 계속 광고 돌리잖아? 그럼 재구매가 들어와. 그럼 또 새로운 사람 재구매 같이 광고로 들어온 사람 계속 늘어나잖아. 그러면서 매출이 올라가면서 돈 버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그게 정석이에요. 절대로 강의 들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만약 쿠팡 기준으로 했을 때 초반에는 적자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시기를 버틸 수 있는 돈 정도만 모아두면은 그죠?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시작을 했던 맞아요. 그리고 쿠팡이 정상이 2달 느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선정산 받을 수는 있는데 수수료 빠지고 하고 해가지고 선정산을 받아도 되니까 큰 돈이 없어도 된다. 근데 물건만 잘 팔리게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그걸 팔린다. 대신에 시즌 제품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지금은 약과에 올인한다고 하시잖아요. 네.
혹시 이번에 그 공약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무슨 공약이 있을까요? 약과 이번에 매출 네. 얼마 있어요? 뭐 시청자가 있어야 공약을 하는 거 아니야? 500명으로 하면 안 될까? 500개만 주려고. 500명 하시면 500명 하면 10개짜리 약과 하나씩 보내드립니다. 500명. 형 택배비면 얼마야? 씨. 택배비면 160만 원이요. 무상 증정. 근데 뭐 내가 봤을 때는 500명이 메일을 보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그래도 그 정도는 줄 수 있다. 알리는 차원에서. 맛을 어차피 뭐 체험단도 뿌리니까. 영상 이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말씀이 어떻게 부끄러워 죽겠네요. 감사합니다. 약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우 역겨워.